평범한 화장터 직원 박정수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죽은 자에 관해서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 그 작은 신호가 15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새벽 6시 서울 외곽 화장장의 주차장에 낡은 소나타가 멈춰섰습니다. 박정수가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화장장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당시 30살이던 그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수는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한 건물, 정돈된 화단, 그리고 멀리 보이는 굴뚝. 정수의 하루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화장 일정을 확인하고 장비 점검을 한 다음 첫 번째 관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4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검었던 머리카락도 이제 반쯤 휘어졌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지난밤 고등학생 딸이 건넨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정수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정수는 오늘의 첫 번째 업무 차트를 꺼냈습니다. 신원불명의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주소란에는 무연고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경우가 바로 이런 무연고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는 죽음만큼 슬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혼자 가시는구나. 정수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보니 어제 오후 2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청담 요양병원의 김태준 원장이었습니다. 동료 김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철민은 정수보다 2년 먼저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정수야, 첫 번째 분 준비됐나? 네, 지금 가져올게요. 두 사람은 시신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복도를 걸으며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보관실 앞에 서서 정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직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 철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무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을 운반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이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관 표면이 평소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시신의 상태 말이에요. 어제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신을 다뤄왔지만 가끔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관을 옮기는 동안 정수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화장로 앞에 관을 놓고
정수는 마지막으로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사망진단서, 화장허 가서, 신원 확인서까지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철민이 화장로 조작판 앞에 섰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그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화장로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관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평안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철민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숙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로 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하지만 명백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정수가 지금까지 경험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 잠깐만요. 정수의 급한 외침에 철민이 손을 멈췄습니다. 화장로의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급히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그래?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장로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잘못 들었나 봐요. 철민이 다시 조작판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했습니다. 도와줘.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야, 지금 뭔가 들렸지? 네, 분명히 들렸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로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관을 꺼내야겠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15년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관 뚜껑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급히 할머니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철민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정수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서영.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수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같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며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혹시 가족 연락처 아시나요? 아니요,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화장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와 철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수야, 우리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철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차대로 했어요. 정수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분명히 어제 오후 2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수는 사무실로 가서 청담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준 원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수술 중이라며 통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담당 간호사라도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한미옥 할머니 건인데요. 어제 사망진단서가 나온.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환자 기록이 없네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없을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에 김태준 원장 서명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 없어요. 혹시 다른 병원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서류에는 청담 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가 없다고 해요. 그럼 서류가 가짜라는 거야? 정수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정수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 형사가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박현우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할머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형사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서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형사가 떠난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딸이 반겨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은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정수는 딸에게 오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정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린 최서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부인했던 그 상황도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철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잠 잘 잤어? 별로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어제 일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 씨, 우리 할머니 병원에 가보는 거 어때요? 그래, 한번 가보자.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정수와 철민은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미옥 할머니를 찾아왔는데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정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3층 302호인데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예요. 정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며 기다리자. 철민이 말했습니다. 병원 카페에 앉아서 정수는 어제부터 계속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분명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수야, 혹시 우리가 큰일에 휘말린 거 아닐까? 철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할머니를 만나보고 판단해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병실 앞에서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정수가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희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할머니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복도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혈액에서 강한 진정제가 검출되었어요. 로라제팜과 미다졸람 성분이 대량으로요. 정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철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문을 경찰에 의뢰했는데 15년 전 실종 신고가 들어온 분이에요.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실종자라니, 그럼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가족은? 딸분이 한 명 계시는데 연락을 취해보려고 해요. 병실로 돌아가서 정수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철민이 말했습니다. 정수야, 우리 이 일에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너무 복잡한 일 같아. 15년 실종에 약물 투여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정수는 철민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머니를 구했잖아요. 끝까지 지켜봐야죠. 가족도 있고 생활도 있는데. 철민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정수도 고등학생 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칫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가정에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어제 화장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정수의 가슴이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정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 갑자기 출근 정지를 당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새벽 3시 정수는 침실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 씨인가요? 저는 최서영입니다.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찾아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신을 찾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딸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5년간 고통받은 할머니와 그를 기다린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정수는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최서영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로비 입구로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기억력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최서영 씨인가요? 네, 박정수 씨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병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영이 말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어머니를 찾았어요. 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치매가 심해서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습니다. 병실 앞에서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서영을 보자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엄마. 서영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자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우리 딸.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담당 의사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 오셨군요. 네, 딸분이에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네요. 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발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이죠. 1시간 후 서영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시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이제 딸분과 함께 계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난 기쁨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병원 카페에서 서영은 지난 15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신 후 저는 미쳤다시피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돌며 요양원마다 연락하고. 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수는 서영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처를 아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경찰이 저를 찾아냈다고. 그때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정수야, 큰일 났어. 회사에서 너를 해고한다고 해.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게 된 억울한 심경도 함께. 그럴 수는 없어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언론에 알리는 건 어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려야 해요. 서영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자 친구가 있어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박현우 형사가 병원에 왔습니다. 정수와 서영을 만나 자세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면 더 자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니 기억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죠. 형사가 떠난 후 서영이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구했는데. 그 말이 정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의 기자, 친구 김혜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혜진은 자세한 경위를 듣고 기사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직접 확인받고 싶어요. 병실에서 할머니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벗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주사를 계속 맞았어요. 혜진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의사, 흰 가운 입은. 할머니의 기억은 아직 단편적이었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생명을 구했네요.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정수는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이던 상황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수 씨, 출근하세요. 해고는 취소됐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뉴스 보니까 영웅이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서영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야죠. 15년 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서영의 눈에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가족을 만난 기쁨이 치유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한미옥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부산에서 올라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퇴원하는 날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많이 돌아오셨어요. 15년 전 일도 조금씩 생각나신다고 해요. 경찰 수사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박현우 형사가 며칠 전 연락해서 중요한 용의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청담 요양병원 근처에서 불법 의료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있었어요.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자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증언해 주시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해요. 흰가운, 차가운 눈,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할머니와 서영을 배웅하며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인 것 같으면서도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락 계속 드려도 될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부산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딸도 다시 만났고. 정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할머니.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정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화장터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15년간 일해온 이곳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퇴원했다며? 네, 딸분이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세요. 다행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수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중간에 그만두자고 했잖아. 철민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정수를 부르더니 특별 표창을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구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드립니다. 정수는 어색했지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딸이 반겨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생명을 구했다고.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날 밤 정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서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억도 거의 다 돌아오셨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재판 얘기인데요. 검사님이 어머니 증언이 결정적 증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범인은 결국 잡혔습니다. 15년간 여러 치매 환자들을 불법 감금하며 실험했던 의사였습니다. 25년형을 받았어요. 서영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겸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영과 함께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정수 씨.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서영이가 잘 돌봐줘요. 15년을 못 본 게 아쉽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바닷가를 산책하며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봉사활동을 하세요. 치매 가족 모임에서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정말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정수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5년을 잃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당신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할머니가 더 고마우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이요. 그리고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작은 것도 소중한 법이에요. 그날 밤 바닷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화장터 직원이던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또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지.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니?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내가 정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여보. 1년 후 정수는 화장터에서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서영과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는 이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터에 출근하며 정수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일하자고. 혹시 모를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도록.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였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알려주세요.